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의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께 지난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10월 13일이었죠. 요때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저는 주주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흔들리지 마셔라. 어차피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은 이거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주주분들이 지금 구간은 오히려 남는 장사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달 2비 3회 이상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와야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MCID가 없잖아요. MCID. FDA가 MCID를 기준으로 2비 3회를 판별을 하는 게 아니라 MCID가 없는 상황에서 판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 MCID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맛집이 여러분들한테도 맛있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하는 게 MCID거든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식약처는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요거를 적용을 한 거예요, 지들이. 애초에 수학 시험만 잘 보면은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수학 시험을 잘 봤더니 미안해, 과학 시험 봐야 되네. 요 꼴이 아니에요, FDA는. 식약처는 요러한 꼬라지인데 자, 여기서 FDA는 그렇지 그래서 않고 제가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결론적으로 좋은 쪽으로 좀 방향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 주주분들과 말씀을 드릴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요 구간에서 일부러 이제 영상을 이제 찍지 않은 것도 아니 요 상승은 단발적인 상승일 수도 있으니까는 그렇죠. 저도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 브리핑이 저도 제 자신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러한 양봉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다 보니까는 저도 제 분석이 맞는지 냉철해 볼 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쉬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오늘 나왔으니까는 결국에 뭡니까? 이거는 제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여러분들께 그냥 뭐 대충 분석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을 한 부분이 맞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부분이라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식약처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하나 준 거고 여기에 지금 숨은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왜냐면은 오늘 10월 20일이죠. 제가 연휴 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라회장, 라박이 출장을 갑니다. 라박 이분이 이제 출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은 이제 플로리다 의료기관과 이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근데 라박사님은 라박 따로 단독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 출장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즉 큰 방향성이죠. 여기에서 과연 더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지, 올라가고 나면 내가 팔아야 되는지 이 방향성까지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되냐 이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서 이걸 참고 더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는 초입의 구간이에요.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심사 인력을 300명 확충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300명 확충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식약처장님이 이제 식약처 인원 한 명 심사관이죠. 심사관 한 명이 아파트 10층 높이로 쌓여진 이 신약 신청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다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승인도 늦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애초에 자, 이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자 나온 거예요. 주말에 나온 건데 요 뉴스를 보신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자, 애초에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주장한 내용이 요 부분이거든요. 이제 칼라로 들어간 부분이.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식약처 관계자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식약처 관계자들. 그러니까는 이제 약심위원장과 이제 관계자, 식약처 관계자들은 서로 입장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기존 치료를 대조군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위원의 지적에 식약처 배석자는 기존 치료제 대비 안전성의 유효성 개선이라는 의미를 반드시 활성대조군과의 직접 비교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인트 스템은 실질적으로 뭐다, 여러분들? 조인트 스템은 이건 승인 대상이 맞다라고 했는데 식약처 관계자가 위원들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입을 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 2차 평가 변수, 장기 추적 결과.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결과만으로는 효과성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 출신 임상 전문가도 1차 회의록에서 위원 지적이 식약처가 항변하는 모습이 나오고 조인트 스템의 위원회 데이터 해석 논의가 식약처 개입 이후 축소된 장면이 또 등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300명 인력 확충은 저는 명분이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최후의 명분을 주는 거죠. 300명을 더 이제 확충하게 수용을 했고, 자 이를 통해서 특히나 지금 이제 조인트 스템 줄기세포 요게 이제 우선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전반적인 식약처의 구조 조정을 지금 하겠다라고 이거는 예고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점적인 내용이 결국엔 줄기세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를 언급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해외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러 가는 원정을 가는 환자들이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연간 8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연간 8천억 원. 그럼 여기에서 확보하는 세수도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일본에다가 퍼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세수를 거둬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뭡니까? 답답하죠. 일처리 자체가. 근데 일단은 지금 식약처 처장은 300명을 확대를 해야 된다. 요청을 했고 이 대통령도 이를 수용을 한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줄기세포 이거 우선 처리해라 이거예요. 우선 처리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줄기세포 특히나 조인트 스템을 우선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식약처도 칼을 댄다라고 어떻게 보면 언급을 한 명분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네이처셀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자,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식약처의 관계자죠. 식약처 관계자들의 개입도 쏙 들어가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결국에는 왜 일처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뭐 이게 이제 핑계일 수도 있죠. 인력이 없다라는 게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명분을 다 쥐어준다라고 이렇게 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죠.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고 일단은 300명 요청한 거, 식약처장이 요청한 거를 쥐어줬기 때문에 쥐어준 목적은 조인트 스템을 우선 승인하라 이거예요. 딴 변명하지 말고 그때 가서 300명 충원해줬는데도 줄기세포, 조인트 스템 승인 안 해주면은 그때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방향은 정해졌죠. 큰 줄기. 이 줄기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고 두 번째에 대한 방향은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무거운 애도 네이처셀보다 몇십 배나 무겁잖아요. 100배 이상 무거운데 이 무거운 애들도 결국 주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게 뭐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실적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사업화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라박사님, 라박이 이제 언급한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수십 조를 이제 조인트 스템을 미국에서 판매를 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FDA 승인 나기 전의 매출과 승인 후의 매출을 봐야 되는데 당연히 매출의 비중은 FDA 승인 이후에 더 크게 많이 납니다. 자, 근데 자 FDA 승인 전에도 매출이 얼마가 날 수가 있는지만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면은 요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다 반영이 이제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라박이 언급한 부분이 매출 50억 달러를 내겠다. 이게 7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7조 원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허풍이 아니라 정말 이건 현실적인 게 맞아요. 라박사님이 언급하신 7조 원 자체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 간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미국을 간 이유가 이게 아마 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흐름이 나올 건지는 봐야 되는데 투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매출시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라박사님에게도 분명 손해보지 않는 조건을 누군가가 제시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라박사님도 다른 일정 다 그냥 던져버리고 미국을 간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라박사님이 주장하신 7조 원. 이게 현실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난 그래도 두렵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우려스럽다. 만약에 이 정도 안 나오면 주가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라박이 언급한 부분보다 더 보수적인 3,000불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한 조인트 스템 한 명당, 환자 한 명당 400만 원 수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1-1단계가 3만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에서 12월 이 1-1단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1-2단계 5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5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 기준으로는 10만 명이죠. 얼마입니까? 4,050억 원. 자, 1-4단계 20만 명은 8,100억 원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라박사님이 약간 이제 뭐 플러스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더 보수적으로 잡아도 요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것은 시가총액이 무거운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데 네이처셀은 얼마나 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제 네이처셀도 오른 거예요.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그러니까 주도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1-1단계와 1-2단계죠. 5만 명까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1-3단계 10만 명은 이제 내년 말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요 정도 매출만 보더라도 얼마입니까? 1-2만 보더라도 202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이처셀 아메리카가 네이처셀의 종속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메리카가 버는 게 네이처셀의 재무로 실시간으로 꽂힌다라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2천억 원의 이 매출을 내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한번 찾아볼까요? 주가가 이제 6,000% 오른 펩트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6,000% 오른 펩트론도 2천억 원의 매출을 내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뭐 최근에 D&D 파마텍 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대략 뭐 한 1,000% 올랐는데 얘도 보시면은 뭐 매출 2천억은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바이오, 뭐 리가켄 바이오 한번 볼까요? 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얘는 매출은 이제 내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1,630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돼. 매출 자체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리가켄 바이오가 주가 몇 배 올랐어요? 리가켄 바이오가 작년 4만 원대부터 해가지고 16만 원까지 4배 올랐거든요. 1,600억 매출로. 그러니까는 이거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네이처셀도 리가켄 바이오가 4배 뛰었으니까는 네이처셀은 여러분들 얘도 못해도 우리가 4배에서 3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형성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 여러분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얘는 뭐 조단이니까는 얘는 뭐 조단이네요. 조단이라서 뭐 이렇게 비교 대상이 어렵긴 하겠는데 얘도 이제 매출이 이제 언제부터 증가를 했습니까? 2023년에서 2024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23년이 요때거든요. 요때 주가가 이제 6만 원 이하에 있을 때 6만 원 이하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거의 뭐 한 3배 정도 갔죠. 3배 정도 갔으니까는 네이처셀의 주가도 3배에서 4배 정도 갈 수 있는 구간을 성립을 시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세요. 지금 주가가 빨간색이고 초록색이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주가가 빨간색, 외국인들의 비중은 초록색.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구간은 뭐다, 여러분들? 손해보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성장주임과 동시에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내달 이제 2비 3회 임상이 미국에서 했던 거, 이거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MCID를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는, 제가 서두에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MCID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는, 요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탱탱한 빨랫줄처럼 다시 한 번 더 당겨줄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만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이 트고 있어. 동 트기 전이 어둡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두운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새벽 6시처럼 이제 동이 밝아오고 있다고. 아직 낮은 또 안 왔다고, 여러분들. 낮이 안 왔어. 그렇다 보니까는 이 낮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현재 누구의 엉덩이가 무겁느냐, 그 싸움이 본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의 근거는 종합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게 네이처셀이다 라고 주주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의 변동성의 그림자가 좀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을 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AI 전략을 활용한 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챙기시는 법, 요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이 주식 꼭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곳은 바로 알파 아레나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진짜 투자 실력을 시험하는 무대죠. 총 6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궁극의 딥시크, 그리고 테슬라의 그록, 아마존의 클로드, 알리바바의 퀀3 맥스, 그리고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까지 글로벌 AI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팀에게는 동일하게 1만 달러가 주어졌는데요. 하나로 대략 1,400만 원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얼마나 한 달간 정교하게 매매를 하고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단 1%도 개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고 치밀하게 감정 하나 없이 기계적으로만 지금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익을 실현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요거를 지금 판가름하는 대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즌2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중국의 딥시크입니다. 자,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1이죠. 시즌1에서는 3주간 총 300%의 누적 수익률을 갱신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결과를 만들어냈었고요. 자, 이로 인한 딥시크의 지금 현재 매매 적중률은 69.6%로 독보적 1위를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그 뒤를 잇고 있는 테슬라의 그록 또한 못지않은데요. 현재 이 테슬라의 그록의 수익률은 36.16%이며 실질적인 적중률은 64.2%이기 때문에 딥시크와의 격차는 점점 좁혀져 있고 여전히 현재 치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딥시크와 테슬라의 알고리즘인데요. 왜냐하면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팀과의 이미 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시크와 테슬라 그록의 AI, 포지션 진입 타이밍과 청산 타이밍을 낱낱이 분석을 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매수를 했고 왜 그 시점에 매도를 했는지, 즉 매매의 뼈대와 이유를 명확히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자, 이러한 알고리즘 자체는요, 오픈 소스인데요. 즉 오픈 소스라는 것은 누구나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알고리즘을 갖다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매매 전략을 직접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그랬더니 마치 장기판에서 다음 수까지 꿰뚫어보는 고수처럼 시장 한가운데서도 침착하게 길을 찾는 기술을 구현했는데요.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테슬라의 그록과 중국의 딥시크는 진짜 기회를 잡는 건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피터 린치의 언급처럼 덩치가 큰 대기업이 아니라 아직 세상의 주목을 덜 받은 이 보석 같은 소형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시크와 테슬라의 그록 역시 이 철학을,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봤더니 고스란히 추종을 하고 있었고요. 이 AI들이 집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전, 아직은 조용한 종목, 가격이 눌려 있을 때 들어가서 크게 튈 타이밍에 매도, 단순한 숫자 분석이 아니라 지금의 사회 분위기와 미국의 정책 흐름까지 다 읽어내며 앞으로 이슈, 모멘텀이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담아두는 전략. 이건 마치 이런 거죠. 밭농사로 치자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미 잘 자란 작물만 보고 있지만 AI는 흙 속에 숨은 알찬 씨앗을 요렇게 먼저 보고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해가 뜰지 계산해서 심고 가꾸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의 딥시크와 테슬라의 그록은 단기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타이밍, 가격, 이슈, 수급, 기대감을 한꺼번에 계산하며 사람이 놓치기 쉬운 진짜 기회를 하나하나 모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최근 테슬라의 그록과 중국의 딥시크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검증을 좀 해봤는데요.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기 직전인 49,200원 부근에서 테슬라의 그록과 중국의 딥시크가 명확히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를 토대로 주가는
단기 5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자리였죠. 요 자리에서 두 번의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각각 2,500원 이하에서 두 번의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 실질적으로 주가는 단기 2배 이상의 폭등까지 이뤄냈었는데요. 또한 최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일제히 급등한 TC본도 대장인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그룹, 중국의 딥시크는 자, 이렇게 손익비가 서로 좋은 9만원 이하에서 강력한 매수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어서 결국 단기 15만원 이상 급등을 해서 돈을 잃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 주어서 또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자,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한 종목이 더 매수 신호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 주식입니다. 이 주식의 경우 매수 신호가 딥시크와 그룹 모두 다 두 번의 중복 매수 신호가 이렇게 발생을 했었고요. 알고리즘을 검증을 해본 결과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물론이며 에코프로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주 한미반도체처럼 모멘텀이 집중이 되어 거래량이 수반될 주식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자 이렇게 윗꼬리죠.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구도 세력들의 주가 부양 의지까지 견고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시가총액은 800억 원에 가격은 현재 주당 5,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멘텀을 좀 살펴본 결과 최근 2차 전지의 LFP ESS죠. 데이터 센터용 ESS가 부각을 받는데 자, 이보다도 훨씬 싼 나트륨 배터리. 이 나트륨 배터리의 원천 기술을 보유해서 이렇게 ESS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지 재물을 좀 보시면 이러한데 작년 기준 매출은 303억 원에 영업이익은 109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한 해만 영업이익률이 35.87%가 나왔었던 기업이었고요. 무려 62.95%의 영업이익률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까지 좀 살펴봤을 때 왜 테슬라의 그룹과 딥시크가 중목으로 이 주식의 매수를 발생시켰는지 재무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에코프로나 한미반도체 그리고 로봇주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쉬워할 필요 없이 이 주식에라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죠. 또한 하다못해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을 해보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단타 매매까지 소통방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실시간 단타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 한 분 문자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종목의 이름은 무엇이고 이 AI를 활용한 단타 종목까지 문자와 소통방을 통해서 100% 무료니까요. 자, 요 부분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